반갑습니다. 자, 일단 수업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공지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학원방학이 언제였죠? 24일부터 1월 1일까지. 24일은 오늘인데요. 네, 그거 잘못 공부했습니다. 원래 29일부터거든요. 네, 근데 내가 고3은 26일로 했습니다. 그냥 정했습니다. 왜냐면요, 너네들한테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26일이, 그러니까 지금 어벙벙하죠, 지금 뭔 소리 하나. 네, 그게 부모님들한테 문자로 29일로 갔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잘못된 게 그거 중등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토요일부터거든요. 원래 제대로 된 공지는 토요일부터. 토요일부터. 근데 이제 쌤이 너네가 나를 오래 봤으면은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냥 구구절절 좀 잠깐 하소연 좀 할게요. 쌤이 뭐 그렇게 느낀 사람도 있고 안 느낀 사람도 있겠지만 올해 정말 내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일단 지금 고3 때문에. 현재 고3 너네 말고. 사실 너네 할 때는 그렇게 힘이 들진 않거든요. 사실 너네는 다 내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성적 관련 없이 그냥 나를 잘 따라와주고 나를 이제 따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올해 고3이 굉장히 일단 인원도 많았어요. 30명이었거든요. 내가 가르쳐드린 게 막 걔네들만 반이 4개 나오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두 번째로는 또 공부를 드럽게도 안 하는 새끼들이었어가지고 내가 올해 유독 좀 성깔 드럽지 않지? 올해 유독 너네들한테 별로 화는 안 냈어. 근데 상대적 비교로. 근데 내가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좀 많았어 올해. 아무튼 여기까지는 변명이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좀 풀어야겠다. 나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네. 심지어 수능 끝나고도 이제 노출 준비한다고 또 힘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쌤이 26일부터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럽을 가요. 태어나 처음으로. 원기록을 한 달에 진짜 조금씩 모아가지고 한 2년 동안 모았어요. 그거 돈을. 그래가지고 돈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쌤 돈 개 많네요. 또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열심히 모았어요. 한 달에 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열심히 모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유럽여행 가는데 그게 26일이에요. 근데 원래 내가 27일이었어요. 그게. 근데 이제 그 비행기가 연착됐고 갑자기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에 바뀌더라고. 26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26일에 내가 이제 여기 없으니까 너네들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26일이라고 한 거야. 근데 이제 쟤네들은 내가 없어도 문제 풀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조교들이 알아서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쟤네들한테 정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너네 같은 경우는 그 금토가 뭐지? 수능하는 애들이잖아. 지원이는 해당사항 없어 사실. 지금 좋다 말았죠? 아니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죠. 나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또 이걸 시간 끌고 있어. 이 새끼가 수업을 안 하고. 아무튼 근데 어차피 쌤이 없으면 수능 수업을 누가 해준다고 너네가 좋아할 일도 없고 뭐 꿀받다 생각이 들겠어? 이제 고3인데? 나 없으면 뭐 되겠어요? 그쵸? 뭐 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유리도 상관이 없네 딱히. 유리도 한복에 나오잖아. 수능을. 내 유리는 따로 관리한다고 이제 서준이도 마찬가지고 따로 여긴 상관이 없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실장님이 너 어떡할 거냐고 막 이렇게 하시길래 그냥 고3은 그냥 26일부터 쉬는 거 하자. 어차피 나 없으면 돌아가지도 않는데 라고 해서 우리는 26일. 그러니까 너네는 결론 그대로다. 근데 내가 어제 이제 중학교 애들한테 얘기했다가 26일부터 푹 잘 쉬어라 이랬더니 갑자기 저는 문자를 29일로 받았는데요? 라고 한 거야. 거기서 한 10분 동안 멘탈 깨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잠깐 다시 했습니다. 결론은 오늘 보고 다음 주에 봐요. 수능하는 애들만. 근데 우리가 텀이 굉장히 길죠 지금. 그래서 오늘 숙제를 좀 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클리닉 때 온 사람들은 받았을 거예요 프린트를.
시너지 프린트 성실하게 임해주시면 됩니다. 다 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진도를 많이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긴 있어요. 있기만 해요. 자, 그래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16쪽 보시면요. 너네 이거 숙제 이거 3문제였죠? 이거 무리 없이 다 했나요? 괜찮아요? 질문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빨리 있으면 손 살짝 드세요. 또 눈 감고 하기 전에. 없어요? 준이 괜찮아요? 선지 괜찮아요? 예. 너 그때 물어보지 않았어요? 선생님 준이한테? 아니 해설적으로 보겠어요. 해설지가 있어요? 아, 책을 샀군요. 책이 있으니까. 아, 맞네. 있는 거군요. 그럼, 그리고 책은 쌤이 그 학원 방학 끝나고 이제 배부 바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그 학원에서 살 사람. 다시 말합니다. 학원에서 사면 일단 첫 번째 내가 귀찮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할인이 안 돼요. 인터넷으로 하면 10% 할인되죠? 이거 안 됩니다. 자, 학원에서 사겠다. 손. 아까 귀찮다 농담이에요. 어차피 나 책 시켜야 돼요. 은지 요정이 학원에서? 진짜 농담이야. 진짜 막. 학원에 사시는 분 계시는데 여기 아니다 아니구나. 그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파일로 받겠다 좀. 파일로 받으면 장점이 이제 복습할 때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을 안 사도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거는 내가 단톡방에 뿌리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사람 다운 받으시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아차, 그 수능 대신 그 수능 듣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과제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 집 갈 때 다 드릴 거예요. 준이는 아까 받았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17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원순열 유형 계속 연습할 거예요. 이렇게. 자, 일단 뭐 첫 시간에 내신 위주로 얘기했으니까 수능으로 잠깐 얘기하자면요. 수능은 원순열이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끝. 네, 수능에선 그래. 네, 그리고 나와도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내신 수준으로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교육 과정에서는 원순열이 없어져요. 도대체 당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도 그걸 반영을 해요. 수능도 다음 교육 과정을 반영하면서 문제를 내거든요. 기출문제 만들어주려고. 그래가지고 아마 너네 수능 때도 원순열이 안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요. 하지만 나올 수도 있죠. 항상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공부는 다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원순열을 하면서 확통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준비하는 게 맞겠죠. 근데 너무 부담 갖고 원순열을 보진 않아도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6명을 둘러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순열을 했을 때 첫 번째에서는 이제 뭐 직사각형이 아니라 둥근 탁자에 이렇게 앉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너네가 뭘 알아야 되냐면 둥근 탁자의 특징을 알아야 되거든요. 둥근 탁자의 특징이면요.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네 자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한 사람이 앉았다고 칩시다. 그럼 얘를요. 회전을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럼 회전을 시키면요. 여기 앉은 거랑 같은 경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앉았을 때 살짝 한번 돌리면 여기 앉는 경우로 되죠. 그치? 그럼 여기 앉는 경우도 되고 여기 앉는 경우도 되지. 그쵸?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내가 사람을 앉았으면요. 4개가 똑같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되죠. 4번 딸깍딸깍 돌릴 수 있으니까. 그치? 이게 원의 특징이야. 어떻게든 돌려도 어느 자리에 있든 다 앉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치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원이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돼 있지. 그럼 직사각형으로 돼 있을 때 원이 아니니까 성격이 살짝 달라져. 어떤 성격이 달라지는 거냐면 내가 얘를 90도 회전한다고 쳐보자.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한 명 앉았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에 사람이 앉았으면 만약에 이게 둥근 탁자였으면은 회전을 시켰을 때 여기에 앉았다라고도 볼 수 있어 없어? 있지. 둥근 탁자였으면. 근데
얘가 직사각형 탁자잖아요. 그럼 얘를 90도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앉았던 게 여기에 앉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앉은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얘를 계속 회전을 해보면 여기에 앉게끔 만들 수 있나요? 이 모양을 못 만들죠. 이 모양을 못 만든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원이었으면 돼. 여기 살짝 돌리고 바로 이리로 돌아가니까. 근데 직사각형이었으면 애초에 이 탁자 모양이 바뀌어버려요. 그럼 얘를 여기에 앉았다라고 볼 수 없겠죠. 그치? 그러면 한 번 더 돌려보자. 이 상태에서 90도로 한 번 더 돌리게 되면은 여기에 앉았다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지금 이걸 두 번 돌렸더니 여기랑 지금 모양이 똑같죠. 그럼 여기에 앉은 사람이 90도 회전을 두 번 하게 되면은 여기에 앉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셈말이 되니?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같은 게 두 개씩 발생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은 게 두 개씩 발생해. 여기 앉았다는 볼 수 없죠. 회전을 했을 때. 근데 여기 앉았으면 여기 앉았다는 볼 수 있겠지. 짠 말이 됐나?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원순열에서 그 n분의 n팩 했을 때 그 n이 고정이라고 이제 쌤이 불렀었잖아요. 그 n으로 고정을 시켰던 이유가 n개씩 똑같은 게 발생해서였지. 근데 그때 상황은 원이었거든. 그러니까 원이었으니까 이걸 n번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n개씩 똑같은 게 발생했던 거 아니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 두 번 돌려야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은 거랑 일치시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고정하는 그 숫자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몇 명 앉히는 거죠? 일단 6명 앉는 거니까 600 하겠죠. 그럼 원래 원순열이었으면 뭐야? 6을 나누겠지. 그럼 6개씩 똑같은 게 발생했다는 의미인 거야. 근데 그게 아니지 지금. 몇 개씩 똑같은 게 발생한다고? 2개. 즉 다시 정확하게 다시 가보자.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은 게 일치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앉은 거랑 돌리면 알겠지만 여기 앉은 거랑 일치하는 거지. 돌릴 줄 알죠? 그리고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은 게 같은 거지. 결과적으로 똑같이 다 몇 개씩 똑같아 지금. 2개씩 똑같다는 게 확인되죠. 그래서 이때는 2로 나눠주는 거예요. 2개씩 똑같은 게 발생할 거니까. 그래서 답이 360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2팩부터 한 8팩까지는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2팩은 2, 3팩은 6, 4팩은 24, 5팩은 120, 6팩은 720, 7팩은 700요? 1040. 5040, 8팩은 4만 얼마? 4320. 네, 이거까지는 외워주시는 게 너네 계산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효율적으로 다가가야죠. 계산을 할 때. 자,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보면요. 몇 명 안 치는 거죠? 네, 6명 안 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6팩을 깔겠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사람이 앉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딸깍 회전하면 여기 앉게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얘는 뭐예요? 딸깍 해서 하면 여기 앉은 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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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은 경우가 나오겠죠. 일치하겠죠, 지금. 그럼 얘는 결국 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얘는 원순열 풀듯이 6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능하고요. 자, 괄호 2번도 가볼게요. 자, 괄호 2번은 몇 명 안 치는 거야, 마찬가지로. 6명 안 치는 거니까 6팩이에요. 자, 근데 여기 앉았다고 사람이 쳐봅시다. 그럼 이제 이거를 회전을 시킬 겁니다. 그럼 여기에 앉았다라고 치면은 여기 앉은 거랑 일치시킬 수 있나요? 안 되죠. 여기에 앉은 거는 여기 앉은 건 여기 앉았다로 볼 수 있죠. 또 회전시키게 되면 여기 앉았다라고 볼 수 있죠. 아, 6개씩 똑같은 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몇 개씩 똑같은 게 발생하네. 3개씩 똑같은 게 발생하죠.
그래서 3으로 나눠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알겠죠? 직접 돌려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자 이제 풀어주진 않을 겁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이 없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림이 있네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니 말로 말까요? 몇 개씩 똑같은 게 발생할까요? 4개씩 똑같은 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너네 그 마플 교과서 개념 다시 복습하다 보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공식처럼 적어 놓는 게 있어요. 그 외우면은 내가 이걸로 콧구멍을 쑤실 거예요. 그딴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외우면 코에 쑤실 거야.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를 하면 돼. 외우면 좋잖아요. 안 좋아. 예. 그 조금만 꼬아지잖아요. 그 생각이 안 돼요, 아예. 이런 생각으로 우리 풀어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이 문제는 뭐야 이거는? 2003년 10월. 와, 너네 태어나기도 전이고 와, 엄청 오래전이네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나 나이 계산 되게 편하다. 2004년이면 나 4학년이고 2005년이면 5학년이야. 아 진짜야? 근데 2025년이잖아. 25학년, 25학년. 아무튼 수시 모집에 지원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이 토론식 면접을 한대요. 너네 미래예요. 너네 면접하잖아요. 미래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면접 안 보는 전형도 많습니다. 원래 확통할 때는 이렇게 드립치면서 해야 돼요. 확통이 유일하게 내 드립의 끝과 끝을 볼 수 있는 강의입니다. 자꾸 시비 걸어요, 문제한테. 왜 그러냐면은 그게 문제에 참여하는 거야. 너네한테 내가 첫 시간에 했잖아. 문제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너네가 직접 한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럼 별의별 감정 다 드는 거야. 족같게 나한테 이런 거 왜 시켜?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이걸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진짜 그런 식으로 확통에 다가가야 돼요. 정말 달라, 수원수투 이런 거랑. 자, 아무튼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큰 원 내부에 7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대요, 영역이. 예, 근데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빨주, 노초, 파란 7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해가지고 색칠을 하겠대요. 예, 그랬을 때 여기 단 보니까 작은 원을 제외한 6개의 부분은 모양과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절대로 대충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거 왜 이 말을 주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이 말이 왜 필요하냐면요. 만약에 여기랑 여기가 사이즈가 달랐다고 해봅시다. 근데 원순열의 핵심이 뭐예요? 회전했을 때 일치를 해야 되죠. 그럼 그 일치라는 게 모양도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인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사이즈가 달랐어. 이 둘이 사이즈가 달랐어? 얘가 좀 더 작아. 그러면은 얘가 더 크잖아. 그럼 회전했을 때 얘랑 똑같이 일치시킬 수가 없겠죠. 모양이 다르니까. 그래서 원순열을 쓸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근데 같다고 했죠.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파란색을 색칠한 것은 여기에 파란색 색칠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일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웬만하면 이 문제가 이 멘트가 나와 있어요. 이 멘트가 만약에 안 나와 있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문제. 근데 그런 문제는 내신에서도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어디 구석탱이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사는 엄청 어려운 책이 있죠. 수능 과거도 관련 없고 내신에서도 안 다루는 그런 책을 사야지 이제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럼 색깔 7개가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여기다 색칠을 하겠다는 거지. 근데 얘들아 색칠하기라는 게 있잖아 사실. 그냥 여기다 살을 안 친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치? 예, 그래서 똑같이 그냥 7팩을 일단 우선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쌤이 만약에 여기다가 색칠을 했어요. 검은색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그럼 얘를 아무리 돌려보세요. 여기에 거랑 같게끔 할 수 있습니까? 지 자신이잖아요 그냥 얘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색칠했을 때 의미가 따로 없고요. 단 여기에 색칠했을 때는 어때요?
회전하게 되면은 얘랑 일치되는 거고 얘랑 일치되고 얘랑 일치되고 얘랑 일치되고 얘랑 일치되겠지. 몇 개씩 똑같은 게 발생하죠? 6개씩 똑같은 게 발생하죠. 네, 그래서 6으로 나눠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7분의 7팩 이런 계산 사실 많이 안 합니다.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그 나눈다는 그래서 n-1팩을 내가 외우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 때문이에요. n-1팩, n-팩 거리면 너네 이거 보자마자 6팩 이루고 있어요. 아닙니다. n분의 n팩으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n분의 n팩으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설명하는 거에는. 그리고 6으로 나눈 이유도 알겠죠? 여기 6개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계산도 할 때 너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7팩이라는 게 7 곱하기 6팩으로도 볼 수 있는 거 괜찮니? 그럼 이거를 6으로 나누게 되면 약분하면 5팩 되는 것도 괜찮니? 그럼 5팩 하면 120이지. 그럼 120에 7 곱하는 거지. 그래서 840이 답이 되는 거야. 7팩은 5040. 5040을 6으로 나누자. 라는 짓은 하지 말자고. 오케이? 계산은 효율적. 당장 너네 계산 효율적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쌤이 보여줄 때마다 따라해 보려고 해보세요. 네, 그럼 결국 효율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감정을 느껴. 계산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날로 먹을 수 있을까? 됐죠? 참고로 여기 풀이랑 아예 딴판입니다. 쌤이 정해준 풀이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말로만 해볼까요? 자, 일단 5개 색칠을 하겠대요. 5개지 모두 쓰겠대. 그럼 일단 분자 몇 팩이고요? 5팩 2겠고 몇 개씩 똑같네요. 저기 보니까 그림 4개. 그럼 4로 나누면 되겠죠. 4분의 5팩이 답입니다. 자, 밑에도 바로 볼게요. 자, 몇 개의 영역이래요? 8개의 영역이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중요한 게 설명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너네가 일단 8팩으로 색칠을 할 겁니다. 그치? 그리고 몇 개씩 똑같은 게 보여요, 현재? 4개씩 똑같은 게 보이죠? 그럼 일단 몇으로 나누겠어요? 4로 나누겠죠. 근데 여기가 어때요? 4개씩 똑같은 게 있죠. 또 4개가 똑같은 게 발생했죠. 그럼 또 여기를 4로 나눠야 될까요? 에 대한 의문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합니다. 왜냐면 쌤이 원순열 처음 할 때 얘기했죠. 이 나눈다라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른 것을 같게 보는 것도 있지만 쌤이 원순열에서는 특히 2글자로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죠? 고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4로 나눔으로써 원래 이게 빙글빙글 돌던 거야. 근데 4로 나눴잖아? 고정된 거야. 안 움직여. 회전할 일이 없어. 그럼 얘한테 그 멘트를 쓸 필요 없는 거지.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그 멘트를 얘한테 적용시킬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이미 4로 나눠서 고정이 됐거든. 그래서 4로 더 이상 안 나눕니다. 쌤아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4분의 4팩이고 아니 4분의 8팩이고 8팩이 뭐였지? 혁진? 4만 320. 그렇죠. 자 그러면 4로 나누면 대충 만 몇이겠죠? 그럴 때 만 몇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1번이 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한 번 더 연습해보자. 이것도 이제 너네 고3 2012년 쌤 2013학년도입니다. 나보다 한 살 많은 사람들이 봤던 수능 문제예요. 평가원 문제. 고3 거. 이것도 어려운 거 전혀 아니에요. 자, 지금 보시면요. 그냥 문제 생각하고 바로 얘기할게요. 7개 영역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색칠하래요. 그럼 일단 몇 팩을 깔겠어요? 7팩을 깔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지 혼자만 있는 거죠. 그럼 패스하고요. 여기 3개끼리 어때요? 같죠? 예, 그러면 우리는 3개씩 똑같은 게 발생하겠지. 그래서 3으로 나눠주겠죠. 그럼 다시 3으로 나눴으니까 뭐가 돼버린 거야? 고정을 했으니까 요 3개도 원래 회전하면 똑같지. 하지만 그걸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서 3분의 7팩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7팩이 5040이죠? 3으로 나누면은 1680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요거는 중요한 유형이라 한번 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앞에 쌤이 요거 설명 안 했거든요. 이거 입체도형 색칠하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심한 내용이라 지금 우리 방학 때 할 때는 따로 하진 않을 거예요. 내신 대비할 때 다 할 거거든. 그래서 여긴 내신 대비할 때 따로 내가 처리를 따로 관리를 할 거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너네 그 문제 주고 숙제할 때 있잖아요. 입체도형 색칠하기라고 따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유형 제목에.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건 하지 마세요. 제목이 입체도형 색칠하기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볍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게 이제 합의 법칙, 야, 그거 외웠지?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메모 다 했죠? 네, 그리고 당장은 하루에 한 번씩은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순열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그 원순열 같은 경우는 이게 요약하면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 둥근 원탁이 안 치는 거고, 그리고 키워드.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요 멘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식이 n분의 n팩이었고, n은 고정이었죠. 이게 끝이에요, 사실. 오케이? 자, 이제 중복순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순열입니다, 일단. 순열은 순열이에요. 근데 뭐가 중복이 된대요. 자,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요.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거거든요. 근데 중복된 거, 뭐 다른 말로 똑같은 거 있죠. 똑같은 것도 순서대로 나열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너네 자, 세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참고로 중복순열할 때 내가 일명 이거 찍찍이라고 그러거든요. 찍찍이 겁나 많이 합니다. 이 찍찍이 해서 찍찍이 아니고 세 자리 자연수인데요. 너네 세 자리 자연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999개) 아닐걸요? 네. 900개예요. 900개. 네. 근데 너네들한테 그 900 이제 이해되죠? 왜 900개인지 얘들아. 야, 그걸 보세요. 어떡하냐. 얘기해봐. 어떻게 구했어?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시작이 몇부터예요? 100. 100부터고 끝은 999잖아. 그럼 그 둘을 빼고 하나 더 해가지고 900개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이거야. 이렇게도 이거를 한 방에 셀 수가 있거든요. 원래 사실은. 어떻게 셀 수 있냐면 결국 우리가 자연수를 정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는 자연수 하나가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럼 몇부터 몇 가지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겠어?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가능하겠죠. 0 못 들어가죠. 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9개인 거 확인되나요? 그리고 여기 숫자 정하고 여기 숫자 정해야 하나의 숫자가 완성되죠. 그럼 상황이 연속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셋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곱의 법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곱하기를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여기를 결정을 할 거야. 그럼 여기를 결정할 때는 몇부터 몇까지 가능하죠? 0부터 9까지 가능하죠. 그럼 그 경우의 수는 10개죠. 얘도 10개겠죠. 그래서 900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럼 여기 안에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가 들어갔다 치자. 그럼 8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도 0부터 9까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럼 또 8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중복된 숫자가 들어갈 수 있지. 또한 중복된 숫자가 들어가고 만약에 여기가 1이었어. 그럼 881이랑 818이랑 같은 숫자야? 다른 숫자야? 다른 숫자지. 그럼 이 숫자들 간에 순서를 신경 써야 되지. 그럼 요약하면 이거야. 중복된 숫자가 들어갈 수 있고 이 경우의 수 안에는 자리를 바꾸는 순서를 신경 써야 되는 거지. 요런 걸 중복순열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 캐치 가능?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복순열의 정의가
자, 이따 이거 메모를 잠깐 할 거고요. 여기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요. 자, 보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의 숫자 중에서 아니면 뭐 개수겠죠.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수열을 중복수열이라고 부르고 이제 너네가 이제 그 뭐냐 계속 확통을 이제 1단원에서 배우면서 좀 여러 가지를 배우거든요. 특히 첫 번째 원순열 배웠죠. 두 번째 중복순열 배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오늘 배울 건데 아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중복조합이라는 걸 배워요. 그리고 1학년 때 순열조합이라는 걸 배웠죠. 자, 지금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6개를 가리켰지. 그럼 너네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든 뭐 수능 문제를 풀든 뭘 풀든 그럼 뭐냐면 결국 이 6개 중에서 하나가 등장하게 돼요. 확률이 6분의 1인 거죠. 퍼센트로 따지면 16.66%입니다. 그럼 16.6%를 가지고 찍어가지고 그거 이 개념이야! 이러고 하고 풀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정확히 이 논리에 의해서 이걸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져가야겠지. 그래서 그걸 구분짓기 위해서 쌤이 키워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확통이 공식 수업 1, 2처럼 공식대로 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네가 문제를 판단할 때 공식처럼 생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키워드라는 이름하에 문제를 보고 이 키워드가 보였어? 그러면 중복순열. 이 키워드가 보였어? 원순열.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줄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원순열의 키워드는 사실 끝났어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끝이에요. 원순열. 제일 쉬워. 그래서 중복순열도 이제 그거를 중복순열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거를 메모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제 메모합시다. 자, 첫 번째로 중복순열의 키워드는 뭐냐면 문제를 읽고요. 문제에서 이런 키워드가 등장하면 돼요.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가 등장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어요. 주머니 안에 1부터 6까지가 적힌 공이 들어있다. 그럼 1부터 6까지 적힌 공은 굳이 말을 안 해도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서로 다른 거죠.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서로 다른, 서로 다른 그리고 중복, 허용 이라고 돼 있으면은 이 문제는 중복순열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처음에 들었던 예제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세 자리 자연수를 경우의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총 몇 개인지. 그럼 봐봐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서로 같아요, 달라요? 서로 다른 자리죠. 이게 키워드 서로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1부터 9까지 해당하는 숫자 중 하나를 쓸 거죠. 그럼 1부터 9까지 그 숫자는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게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얘기예요. 이걸 캐치하겠다는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그걸 위해 당연히 생각이란 걸 해야겠죠. 그러니까 수학 1, 2처럼 공식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다가 1 썼으면 여기다가도 1 못 써요? 쓸 수 있죠. 중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복순열. 이렇게 나름의 공식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나름의 공식화. 오케이? 자, 그래서 키워드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예제를 조금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 2, 3, 4라는 4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두 자리 자연수의 경우의 수를 찾아보래요. 자, 그럼 서로 다른 중복 허용은 아까랑 똑같을 거니까 따로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중복순열인데 그럼 그 경우의 수를 찾아보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몇 개죠? 4개가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 1 썼다고 1 못 써요? 아니죠? 몇 개 가능하죠? 4개 가능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경우의 수는 4의 제곱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조금만 더 얘기하고 바로 두 번째 거 쓸게요. 자, 뭐냐면
중복순열에 아까 정의 가볍게 갔었는데요. 뭐 기억 안 나겠지만 쌤이 다시 말로 해드릴게요. 중복순열의 정의가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택하여 중복을 허락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게 중복순열의 정의예요. 그럼 봐봐. 처음에 서로 다른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죠. 그리고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면 여기서 몇 개를 택해야 돼? 2개를 택해야 되지. 그리고 똑같은 숫자 골라도 되지. 즉 중복이 허락되지.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그럼 서로 다른 4개에서 서로 다른 2개를 택하는 거지. 그랬더니 경우의 수가 4의 제곱이 나왔죠. 이제 이걸 앞으로 기호로 뭐로 표현하냐면 4 파이 2 이렇게 씁니다. 4 파이 2. 거기 아마 책에 프린트 적혀 있을 거예요. 파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 이상하게 좀 대문자 같이 돼 있잖아요. 네, 그 파이의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읽을 땐 파이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로 이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n 파이 r 이렇게 쓰고 이게 간단하게 n의 r제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4개에서 2개 택했으니까 4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처럼 요걸 읽으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쓰면서 들으시면 돼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중복 허락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는 뜻입니다. 그게 간단하게 n의 r제곱이고요. 그리고 높아심에 미리 얘기할게요. 이거 공식 쓰는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쌤 중복순열 풀 때요. 이거 공식 거의 안 씁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봐주시는 게 너네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확통은 공식에 얽매여서 문제를 풀면 조집니다. 그 애들이 항상 물어봐요. 내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산티나게 문제 풀거든요. 식 쓸 때. 그러니까 막 기호를 잘 안 써요. 기호 쓸 때가 조합밖에 없어요. 조합밖에 없고 순열 같은 특히 문제 풀 때는 나 맨날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이것만 쓰거든요. 내가 아마 첫 시간에 그랬을걸? 그 NPR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안 써요 내가 그걸. 그럼 애들이 항상 물어보는 그거야. 이제 내신 준비하는 애들은 쌤 서술할 때 어떻게 해요? 안 써도 상관없어요. 안 깎아요 그걸로. 뭐 중복순열 문제인데 뭐 그냥 곱하기 막 그렇게 해서 풀어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통이라는 과목 자체가요. 공식에 얽매여서 풀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키워드를 잡고 상황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 수원수탁은 아예 결이 달라요. 수원수탁은 무조건 공식 외워야지 빨리 풀 수 있잖아요. 확통은 공식 외운다고 못 풀어요 문제. 공식 외우면 못 풀어.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건 정해져 있어 몇 개. 특히 조합 같은 것만 조금 몇 개 외워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잠깐 연습 그래도 공식은 했는데 또 막 그렇다고 바로 넘어가긴 그러니 연습 잠깐 할까? 3파이 4는 뭐냐? 3의 4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4파이 3은 4의 세제곱 쓰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도 공식을 배웠으니 그래도 한번 써먹는 좀 그걸 해볼게요. 자, 선생님 문제를 내볼게. 자, 너네가 어떤 게 답일지 한번 얘기해봐. 자, 유권자 6명이 있고요. 너네 유권자가 뭔지 알아요? 투표할 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투표자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후보자 2명이 있대요. 그럼 이 6명이 이 2명한테 투표하는 경우에 수를 거예요. 단 기명 투표예요. 혹시 기명 투표가 뭔지 아세요?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별이랑 지원이가 후보로 나왔어. 나 뽑아줘! 막 이랬어. 그럼 우리 이제 여기 6명이 지원이한테 예를 들어 투표를 할 거야. 뭐 별이한테 투표를 할 거야. 그럼 이제 거기다가 지원 하고 내면 이게 우리가 하는 투표죠. 근데 거기 대각선에다가 구석에다가 뭐, 효정 이렇게 적어. 그럼 효정이는 지원이를 찍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기명 투표예요? 무기명 투표예요? 무기명 투표죠. 기명 투표면요. 선거날이 되면 SNS가 장난 아니게 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있고요. 이재용이 있어요. 근데 이재용은 1번을 찍었고 나도 1번을 찍었어요. 그럼 내 1번은 이슈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이재용이 1번을 찍었대요. 좋대죠. 그 다른 무엇들. 야, 우리나라 재벌이 얘를 찍었어. 그럼 뭐야? 아, 여기가 짱이야. 뭐 이딴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고 있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할 거예요. 그럼 너네가 이제 일단 키워드부터 잡자. 후보자 2명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유권자 6명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만약에 이거 조심해야 될 게 기명 투표였으니까 다른 거고요. 무기명 투표였으면 서로 같은 표예요. 그게 평등 선거잖아. 그치? 응. 그럼 이제 아무튼 기명 투표니까 서로 다르냐? 그리고 어때? 이 6명이 요 사람한테 몰빵으로 이렇게 표를 발사할 수 있겠지. 줄 수 있겠지. 그럼 즉 이 후보자들은 표를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상황 자체가 중복순열의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럼 문제입니다. 6파이 2일까요? 2파이 6일까요? 답은 뭘까요? 응? 자, 힌트를 살짝 던져줄게요. 공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식에 얽매이지. 6의 제곱일까요? 2의 6제곱일까요? 이제 이게 너네 내신 배울 때 첫 번째로 좆된 겁니다. 아, 자꾸 내가 좆됐다는 말 표현하는데 자꾸 미안한데 이게 너네 초반에 되게 힘들게 해요. 왜냐면 너네 그 P 배울 때 있잖아요. MPR 할 때 2P6이란 건 없어요. 6P밖에 없어요. 왜냐면 6부터 시작해서 2개 쓰는 거잖아요. 2P6이면 2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까지 가는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경을 쓸 때. 근데 중복수는 이게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골라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공식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걸로 무조건 문제를 풀어야겠다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거야, 애초에. 너네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뭔지 알아요? 후보자 2명이 있죠. 그럼 얘가 받을 수 있는 표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요? 사람이 6명인데? 6가지. 6가지요. 네, 그쵸?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봐봐. A, B 후보가 이렇게 있어요. 6명의 유권자가 있어요. 그러면요, 얘가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2가지죠. 얘가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2가지. 얘가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요. 얘도 2가지요. 얘도 2가지요. 얘도 2가지죠. 2의 6제곱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2파이 6이 답인 거죠. 그러니까 공식에 얽매여가지고 2파이 6, 6파이 이딴 거 고민하면 안 돼요. 그냥 이제 6명이 2명한테 투표를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투표를 하면 될까? 해서 그럼 내가 한 사람, 1번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한테 투표할 수 있으니까 1번이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야. 너네가 확통을 할 때는. 절대 공식에 얽매이지 마. 아시겠습니까? 그럼 너네가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그럼 고민되는 게 오겠죠. 그럼 도대체 내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냐면 너네가 2파이 6, 6파이 그걸 구별해주는 아주 도움을 주는 도구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너네가 1학년 때 했던 함수입니다. 어려운 함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인 함수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함수의 정의 아십니까?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요. 일단 얘 이름이 정의역이에요. 얘 이름은 공역이에요. 화살표 받은 거 이름은 뭐죠? 치역이죠. 수투를 했는데 정의역, 공역, 치역을 모르는 상관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알잖아. x 범위가 정의역이고 y 범위가 공역이잖아. 그치? 그럼 함수는 뭐냐면 이제 동그라미로 얘기했을 때 서진 지금 다시 보세요. 네. 여기서 화살표를 한 개만 쏘면 돼요. 한 개만 쏘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함수예요. 그럼 오른쪽에서는 뭐냐면요. 이런 게 함수예요. 이런 게.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이 뭐예요? 6명이 2명한테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왼쪽 상황이 맞겠어요? 오른쪽 상황이 맞겠어요? 오른쪽 상황이 저 닫고 너 다 넣어 오른쪽이 맞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오른쪽을 가지고 요게 맞다라고 판단이 됐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디 갔어? 이 세 번째 메모입니다. 공역, 파이, 정의역으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이것만 외워주세요. 차라리 외울 거면. 공역, 파이, 정의역. 그러니까 공식을 써야 돼. 예를 들어 써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방금 상황으로 어떤 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공식을 쓸 때 공역, 파이, 정의역 쓰면 돼요. 근데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요. 저게 굳이 파이 아니어도 돼요. P일 수도 있고요. C일 수도 있어요. 즉 순열일 수도 있고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으로 H까지도 등장하거든요. 그게 중복접 뜻이거든.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의역 원소가 몇 개예요? 정의역 6개죠. 공역은요 2개죠. 그래서 6파이 잘못 얘기했다. 2파이 6이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2파이 6. 오케이? 네. 다시 첫 번째. 근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공식이 얼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너네가 그러면은 아무튼 뭔가 문제 상황을 구별할 때 있죠. 문제를 풀 때 요 동그라미를 항상 생각해 주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2파이 6이냐 6파이이냐를 얘기할 때는 공역, 공식, 정의역을 쓰면 됩니다. 쌤 공역 공식이라고 불러요. 왜냐 파이일 수도 있고 막 P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공역 여기서 파이, 정의역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로 네 번째 중복순열은 함수 개수 세는 거랑 같은 유형입니다. 너네가 1학년 때요 함수 개수 세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 안 나도 됩니다. 근데 함수 개수를 이제 세는 게 너네가 나오고 특히 수능에서 이 함수 개수 세는 거를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를 합니다. 반드시 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함수 개수를 세래요. 그러면 중복순열 세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자, 그게 왜 그런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중복순열 개념 끝낼 겁니다. 볼게요. 키워드 보시면 됩니다. 정의역, 공역이었죠. 여기가 맞는 거니까 읽어봅시다. 정의역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원소들끼리 서로 다르죠. 1, 2, 3, 4, 5를 다르잖아. 원래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단순하게 다르죠. A, B 어때요? 다르죠. 서로 다르죠. 그리고 화살표 쏠 때 어때요? 한 개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죠. 서로 다른 중복 가능. 중복 순열입니다. 오케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말은 설명 길었지만 되게 간단합니다. 결론 키워드 잘 생각해요. 됐죠? 자, 연습하러 가볼게요. 그리고 너네가 복습하실 때는요 여기 보기 문제까지 다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쌤은 요거까지 하면은 한 세월이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그 중복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 이거는 굳이 심심하면 읽으세요. 그리고 여기 함수의 개수라는 게 따로 등장을 하죠. 이제 그 너네 경우의 수 셀 때 함수 개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문제 유형이 뒤쪽에 있어요. 거기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 가봅시다. 자, 지금은 너네 다 닥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키워드 잡는 겁니다. 키워드. 요거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문제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대놓고 나왔네요. 뭐래? 왜 이렇게 내 의도랑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확통. 서로 다른 나왔죠? 키워드 하나 나왔고 3명 서로 다르죠? 네, 서로 같다 그러면 슬퍼요. 그럼 별이랑 지원이랑 같은 겁니다. 개 싫어하죠 서로가. 자, 서로 다른 겁니다. 자,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나눠준대 사탕을 남김없이. 야 그러면 사탕이 6개가 있어요. 사람은 3명이에요. 한 사람이 6개 받을 수 있죠. 자 지금 뭐예요? 너네가 직접 사탕 6개를 들고 3사람한테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한 사람한테 몰빵으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중복이 가능하지. 그래서 중복순열인 거야. 이 문제는.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 볼게 이제.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와 라고 돼 있어요. 문제가 지금 2개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6개 사탕을 3명한테 남김없이 나눠주겠대요. 자, 그럼 너네가 이걸 보고 중복순열이랑 캐치했죠? 그럼 너네가 해야 될 판단은 일단 오늘 공식 그래도 배웠으니까 조금 활용 좀 합시다. 6파이 3인지 3파이 6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그걸 위해서 뭐 하면 되냐면 사탕 6개를 1, 2, 3, 4, 5, 6번이라고 빨리 번호 매기시고요. 사람 3명을 빨리 A, B, C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요걸 머릿속에 그리시면 됩니다. 머릿속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리면서 해보고요. 나중에는요, 너네 조금 익숙해지면 쓰기 귀찮다고요. 머릿속에서 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리고 화살표 대충 보내보세요. 화살표 대충 보내보세요. 그리고 판단하세요. 왼쪽 상황이 맞을까요? 오른쪽 상황이 맞을까요? 왼쪽 상황이 맞겠죠. 그럼 왼쪽 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공역, 파이, 정역까지 있었죠. 그래서 3파이 6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셈만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 경우의 수는 3파이 6, 즉 3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래도 공식 배웠기에 공식 좀 쓰려고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자, 또 나오네요. 키워드 잡아봅시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전자판이라고 돼 있죠. 서로 다른 또 등장했고, 자, N명 등장했죠. 서로 다르죠. 그리고 또 남김없이 주겠대요. 그러면은 전자펜 세 개를 한 명한테 다 줄 수도 있다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중복이 가능하죠. 그래서 중복순열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머릿속에 해보고 쌤이랑 설명을 하면 너네가 먼저 머릿속에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쌤이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자, 머릿속에 전자펜 3개니까 1번, 2번, 3번이라고 해주시고 아니다, 1번, 2번, 3번 하면 저 N명이랑 겹치니까 A, B, C라고 하고요. 전자펜을 사람을 N명 있으니까 1, 2, 3, 4, 5, 6, 7, 8 땡땡땡 N이 있겠죠? 그럼 그거를 배치하고 반대로 배치해서 화살표 쏴보세요. 그러면 3파이 N이 맞을까요? N파이 3이 맞을까요? 잠깐 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잠깐 나도 머릿속에서 해야 돼요. N파이 3이 맞을까요? 3파이 N이 맞을까요? N파이 3이 맞습니다. 왜냐면 자, 전자펜 A, B, C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전쟁 나는 거죠 지금. 전자펜 하나 가지고 몇 등분을 해야 되는 거지. 나 가질 거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확통할 때는. 그럼 뭐야? 전쟁이 나겠네? 그럼 전쟁이 나니까 뭐 하는 거야? 세상이 멸망하는 건가? 막 이러면서 핵전쟁이 발생하는 거 이렇게 망상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확통은 망상한 애들이 잘합니다. 예, 그 MBTI로 하면은 망상충이 뭐죠? 그 N이죠. N이 잘합니다. 예, 참고로 쌤은 S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쟁까지는 안 갑니다. 네, 전쟁 빼곤 다예요. 그래서 N파이 3이 맞죠? 그럼 여기는 N파이 3이 나옵니다.
즉 n의 세제곱이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 했냐면 같대요, 그 경우의 수가. 그럼 결과적으로 3의 6제곱이랑 n의 세제곱이 같은 거죠. 근데 3의 6제곱 같은 경우는 여기 지수가 3이니까 너네 수원 때 했던 지수에다가 3분의 1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냥. 예, 그러면은 n은 3의 제곱 9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해됐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별로 강조 안 했지만 앞으로는 강조 많이 할 문장입니다. 단, 사탕이나 전자펜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있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가 꼭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복순열을 했을 때 아까 쌤 계속 말했잖아. 몰빵으로 줘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순열을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사용하려면요. 하나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전부 다 하나씩 받겠대, 예를 들어. 최소 한 명씩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한 개씩. 그러면은 중복순열을 쓸 수가 없어요. 중복순열의 경우의 수 안에는 한 사람한테 몰빵으로 주는 경우의 수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돼요. 그 문제는 쌤이랑 같이 해볼 겁니다. 일단 됐고요. 여기 다 바로 있네요. 자, 봐볼까요? 변형 문제 11번입니다. 자, 바로 1번 봐볼게요. 자, 키워드 이제 상방펜 색칠 말고 바로 체크해봅시다. 서로 다른 보이죠? 두 명 서로 다른 보이죠? 8개를 두 명한테 줘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몰빵 줘도 괜찮아요? 괜찮죠? 한 사람 8개 다 가져가도 괜찮은 거죠? 근데 형광펜 뒤에 보니까 어때요? 두 명 모두 적어도 한 자루 받으래죠. 자, 적어도라는 것은 두 글자로 최소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두 사람이 한 자루씩은 무조건 받으라는 거죠, 최소. 그럼 뭔 말이에요? 몰빵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뭐야? 중복순열을 온전히 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세면 가장 효율적일까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상황 자체는 중복순열이 맞잖아. 그럼 중복순열에는 어떤 경우의 수가 들어있다고? 한 사람한테 몰빵으로 줄 수 있는 경우까지 다 들어있는 게 중복순열인 거라고. 그럼 어떤 생각을 가져갈 수 있냐면은 그럼 일단은 다 세 경우의 수. 거기서 몰빵으로 주는 경우의 수만 빼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몰빵으로 주는 경우의 수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요. 왜냐? 얘한테 몰빵으로 줄 수 있다 한 가지. 얘한테 몰빵으로 줄 수 있다 한 가지. 이렇게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그 2가지 외엔 뭐겠어요? 다 적어도 하나씩은 받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알겠지? 쉬운 문제로 연습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갈수록 계속 어려워져요. 자, 그럼 우리는 결국 결론이 뭐냐? 전체에서 부정을 빼겠다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전체에서 필요 없는 걸 빼겠다는 거예요. 부정이 아니라 필요 없는 걸 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전체는 8파이 2일까요? 2파이 파일까요? 2파이 8이 맞죠? 잘하고 있네요. 머릿속에서 바로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 또 높아지면 얘기할게요. 이제 정말 애들이 별의별 애들이 많거든요. 내가 이제 이렇게 방금 물어봤잖아요. 너네 잠깐 눈을 왼쪽으로 하면서 생각을 하죠. 원래 사람이 눈이 왼쪽으로 가면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너네 보면 생각한다 안 한다를 보는 게 내가 너네 눈빛 봐요. 눈 앞으로 계속 보고 있죠. 그러면 너네 생각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사람은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여기 쳐다봅니다. 뭐지? 이러고 왜? 여기 이 뇌가 하는 거거든 그걸. 아무튼 농담이고. 근데 이제 어떤 애가 농담이 아니라 팩트고. 어떤 애가요. 이제 내가 저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고민도 안 하고 2파이8이 이러는 거야. 진짜 고민 단 0.1초도 안 하고. 야, 너는 그걸 마스터한 거야? 아니면 그거 어떻게 빨리 한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나도 못하는 거 너가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궁금하니까 배우려고. 근데 그러더라고. 쌤, 제가 한 20문제 정도를 이제 풀어봤는데 작은 게 무조건 앞이던데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왜냐면 문제 풀면요. 대부분이 다 작은 게 앞이에요. 그러던데요? 그래서 내가 문제 내봤어요. 바로 틀리더라고요. 아까 우리 6파이 2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절대로 작은 게 이런 고정관념을 제발 안 알려주는 거 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 나한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그거 듣고 걔가 남자애였고 그때는 내가 좀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되게 오래된 제자예요. 이제 한 2000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고 한 6년, 7년 전 제자거든요. 아니다.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엄청 오래됐네, 생각해보니까. 그때 쌤이 근데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애새끼들 공부 안 하면은 내가 그때 진짜 그 후임 갈구듯이 갈궜어요. 남녀 안 가리고. 그래가지고 걔를 내가 그때 한 1시간 동안 그걸 교양이라고 부르거든요. 혼내는 걸 교양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쌤이 성격이 많이 유해진 거야. 그때 걔가 이제 시간 지나 얘기하더라. 그 작은 거 앞에 쓴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1시간 동안 이제 혼난 건 또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그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같이 술 마시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 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결론 작은 게 앞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이 문제 일단 얘는 대신 2파이 8이죠. 그럼 2의 8제곱이죠. 그럼 256이 나오죠. 자, 근데 우린 이게 다 필요한 게 256까지가 나한테 다 필요한 게 아니죠? 한 사람한테 몰빵된 건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두 가지가 필요 없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너는 유혹하는 답이 항상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쌤이 이제 여기서 계속 막 이거저거 얘기하는데 결국 다 목표는 그 결론은 다 하나예요. 문제 읽을 때요, 너무 공식화하지 마시고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다만 판단하시고요. 문제를 풀 때는 너네가 직접 판단하는 생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확통은 쉬워집니다. 확통이 등급컷이 높은 이유가요, 그게 나중에 결국에 다 돼요. 근데 이제 수능 준비하는 애들은 그걸 계속 연습하면 돼, 수능 볼 때까지. 근데 내신하는 애들은 빨리 그걸 습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때 오래 걸려도 괜찮아. 뭐 10분 넘게 걸려도 괜찮고 20분 가까이 걸려도 괜찮아요. 직접 준다라고 생각해보고 충분히 고민해보고 모르겠으면 해설지를 보세요. 특히 확통 같은 경우는 해설지를 최대한 멀리 하시는 게 좋은 게 해설지 보면 사실 다 이해돼요. 왜냐면 그 상황을 알려주는 거니까. 한국인이면 사실 그거 보면 다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보는 게 좋습니다, 해설지는. 그래서 본인만의 리미트를 걸어버려요. 최소 10분. 이게 걸어버리시고 해설지를 보세요. 알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모르겠으면 한번 체크 다 해오시고요. 그럼 쌤이 다음 시간에 아까 처음에 뭐 세 문제 좀 모르는 거 있었니? 했던 것처럼 물어볼 겁니다. 그럼 쪽팔려 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본인이 모르면 남들도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했다고 10시 18분? 화장 시간 잘 가요. 안 쉬어요? 나 화장실 가고 싶다. 볼게요. 자, 아이고, 키워드부터 볼까요? 중복화락 대놓고 나있네요. 5개의 숫자 서로 같아 달라요? 달라요. 4자리 자연수래요.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다르죠? 서로 다른 중복화형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잠깐 체크해보면 중복화락 5개 숫자 서로 다르고요. 4자리 자연수 서로 다르고요. 요 키워드 때문에 중복순열인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연수 개수 정할 때요, 쌤이 엠파이어 절대 안 씁니다. 그냥 찍찍이 써요, 찍찍이. 얘는 찍찍찍찍이겠죠. 아이고, 자꾸 드림만 칠 생각을. 아니. 쌤이 이제 집 할 때요, 쌤이 독립해서 사니까 그 쓰레기 버리러 내가 하거든요. 하기 싫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버릴 때마다 맨날 그 쥐를 만나요. 진짜 찍찍찍거려요. 그래서 맨날 안녕 하면은 얘가 이제 안녕하고 도망가요. 안녕해요. 나 쓱 봐요. 이러고 가요. 날이 갈수록 뚱뚱해지시더라고요. 자, 볼게요. 5개 숫자 있죠?
네, 미안합니다. 들어온 얘기에서. 자, 그럼 여기 이제 정해봅시다.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가지 쓸 수 있겠죠? 왜냐면 0 못 쓰니까요. 그리고 중복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일까요? 5가지겠죠. 왜냐 이때부터 0이 가능하니까요. 여기도 5가지고 여기도 5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건 오히려 강조를 고배우칙을 강조할 거예요.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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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야 한 개가 완성되죠. 아, 쌤 방금 말한 것도 되게 자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곱해주면 되겠지. 125에다가 4 곱하면 되니까 500입니다. 천천히 계산해 주시면 돼요. 뭐 쉬운 거니까 딱히 더 설명할 거 없고요. 자, 그리고 괄호 2번 보겠습니다. 자, 5개의 숫자를 가지고요. 중복을 사용해가 중복 사용이 뭐예요? 아, 맞는 말인가? 네. 아, 맞는 말인가? 자, 맞는 자연수를 크기가 작은 순으로 나열을 하겠대요. 여기 몇 자리란 말이 있어 없어? 잘 봐. 없지? 한 자리부터 시작인가? 한 자리부터 시작이야? 그때 3000이라는 친구는요, 몇 번째 수인지 구하래요. 그러면 네 자리를 딱 깔고요. 아니, 네 자리를 왜 깔아요? 자, 몇 자리부터 세야 된다 했죠? 한 자리부터니까 3000이면 네 번째 자리니까 당연히 그 전에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이렇게 다 깔려 있었겠죠. 네, 그거는 그냥 그래서 빨리 세버릴 거예요. 한 자리였다고 칩시다. 몇 개 가능할까요? 5, 라고 하면은 4, 5, 4, 뭐 어쩌자고요? 4, 4죠. 뭐가 안 되죠? 0. 0이 안 되죠, 자연수에서는. 역시 우리 혁진이가 있어 재밌어요. 아, 미적분 재미없어 어떡해. 지원아, 미적분 되게 칙칙하고 개빡세게 하죠. 3시간 반 동안 쉬질 않아요.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말했죠, 단체 수업이 오히려 재밌게 하고요. 개인 수업 들어가면요, 오로지 수업 얘기만 합니다. 네, 다 개인 수업이 빡셉니다. 화이팅. 자, 다음 두 자리 정해볼까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4가지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5가지죠. 곱의 법칙이죠. 20이고요. 자, 세 자리 깔아볼게요. 그럼 바로 이해할 수 있나요? 4 곱하기 5 곱하기 5인 거? 그럼 얘는 100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네 자리로 왔어요. 근데 우리가 크기가 작은 순으로 먼저 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 자리 중에서 맨 앞자리가 가장 작은 거는 몇일 때 있겠어요? 1일 때겠죠. 근데 3000이잖아. 그럼 맨 앞자리가 1일 때도 다 배열됐겠고 2일 때도 다 배열돼 있었겠죠. 그래서 1일 때, 2일 때는 그냥 한 번에 다 세버릴 거예요. 그럼 1일 때니까 여기 5가지, 5가지, 5가지 가능하죠? 네, 그래서 125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풀 때 이거 동그라미 치시는 게 너네 좋은 게 또 여기도 5가지, 5가지, 5가지 하잖아요? 이런 친구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진짜 그래요. 이제 급하게 풀다 보면. 특히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낚시를 많이 당합니다. 2일 때지 2가지가 아닙니다. 서진아, 네. 2일 때야. 네. 2가지가 아니야. 네. 예, 그래가지고 저건 계산을 넣으면 안 돼. 살짝 이해 안 된 것 같았어가지고. 자, 그래서 125가지입니다. 그럼 총 몇 가지네요? 250가지고. 그럼 내 순차적으로 세봅시다. 4, 24, 124, 374까지 셌죠. 그럼 375번째가 딱 뭐겠어요? 딱 3000이죠? 작은 거부터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이 375번째다. 야, 나는 이 책을 정말 오랫동안 강의했는데 이거 처음 봤어. 중복순열을 구할 때 n파이를 n의 r제곱인지 r의 n제곱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예, 아까 그 바꿀 수 있는 거 그거 얘기했죠. 이 경우에는 직접 곱셈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옳다. 이렇게 풀어라. 중복순열 안 씁니다. 하지 마. 진짜 안 좋아요. 뭐
공식에 절대 얽매이면 안 돼, 사람이. 확 통해. 수원 수투는 악착같이 공식을 해야 돼. 뭘 쓰지? 이러면서. 자, 이제 쌤이 슬슬 너네들한테 또 던질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중복순위를 끝내야죠. 자, 이제 함수 개수. 이렇게 내신에서도 100% 출제되고요. 수능에서도 100%가 출제가 되는 유형이고 아직은 걸음마 단계 문제입니다. 이거 어려워지면 미친 듯이 어려워집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가볍게. 자, 문제 볼게요. 두 집합이 나와 있고요. 정의역, 공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괄호 1번 보니까 뭐 찾으래요? 함수개수 찾으래죠? 그리고 함수개수 찾으래죠? 그리고 함수개수 찾으래죠? 자, 그럼 기본 베이스가 함수개수를 찾을 때는 중복순열을 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우지 말고 왠지 이해하세요. 함수의 개수가 왜 중복순열이야? 정의역 서로 같아 달라, 원소끼리? 달라. 공역끼리 서로 같아 달라? 달라. 함수니까 화살표 쏘기만 하면 돼. 그럼 화살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중복이 가능해. 그래서 중복순열인 거야. 알겠죠? 또 이거 관련 또 썰도 있는데 진짜 이 함수 2번의 선배거든요? 진짜 중복순열 이거 함수 개수가 뭐야를 내가 한 7개월 동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틀려요. 함수 개수를 할 때 어떻게 해? 예은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오해은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그래요. 순열? 중복순열이라고 하고 항상 영상이 그렇게 하고 시작했어요. 영상을 이제 녹화하고 있잖아, 쌤이. 그럼 항상 시작이 예은아! 함수 개수는? 순열? 이걸 7개월 동안 찍었어요. 네, 7개월 뒤에 되더라고요. 네. 이거 뭐예요? 그냥 내 말 다 무시하고 외우려고만 해서 그런 거죠. 아니다, 걔는 외운 것도 아니죠. 네.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중복순열인지.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왜 중복순열인지? 쑥스러워요? 그럼 개인톡으로 빨리 물어봐야 하는데. DM을 쏘시든, DM을 안 봅니다, 참고로. 볼 줄 모릅니다. 나는 그 알림을 다 꺼놔버렸어요. 내가 인스타에서 유일하게 하는 거는 그 프로필에 테두리 되어 있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눌러보는 거. 그래서 그 가끔 뭐 내가 봤다고 뭐 하더라고요. 몰라요? 나 내가 본지. 그래서 최근에 그거 알았어요. 그 어떤 거는 주황색 동그라미, 어떤 건 초록색 동그라미더라고요. 그 조교회가 그랬더라고. 나 되게 좋아해요. 왜 나 그렇게 악덕 사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애들 사랑으로 대하는데 내 새끼처럼. 내가 항상 이제 고3 끝나고 내 새끼 고생했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거 오해하지 마. 내가 내 새끼 내가 게이도 아니고 뭐 너네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쌤이 애정하는 표현이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내가 내 새끼 고생했다 내가 이랬어. 진짜 실제로 들어서 개빡쳤거든요. 근데 걔가 답변인 거야. 좀 저희 엄마 자식인데요. 모르냐고 씨. 한동안 안 했다가 순간 삐져가지고. 아무튼 자 봅시다. 자 괄호를 볼게요. 저기 별다른 조건 없죠. 그냥 x에서 y로의 함수 개수라고 돼 있죠. 네, 그럼 이거는 리얼 중복순열인 거예요. 그럼 아까 말했죠? 공역, 파이, 정역하면 된다 했었지? 자 그럼 얘는 몇 파이 몇인 거네요? 네, 3파이 4니까 이걸 그냥 81이라고 하면 되겠죠. 3의 4제곱. 자, 괄호 1번은 당연히 학교 시험 문제로 안 나옵니다. 당연히 수능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너네가 실제로 수능에서 다루거나 내신에서 다루는 건 2번하고 3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2번, 3번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2번 보면요. 이거의 함수 중이라고 돼 있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F1은 즉 1을 넣으면 몇이 나오래요? 7이 나오래죠. 자, 일단은 쌤이 그림으로 설명을 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미리 필기 좀 잠깐 할게. F1이 7이다의 의미가 뭐냐면요. 정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은
7에 가 라고 정해줬다는 거야. 그럼 뭔 말이냐면 1은 더 이상 어디로 갈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제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너네가 동그라미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냐면 1, 2, 3, 4 여기 5, 6, 7이죠. 그럼 뭐냐면 1은 7에 이미 간 거야. 그럼 우리가 화살표를 정할 때 얘네들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볼까요?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3군데입니다. 얘도 3군데고요. 얘도 3군데입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3이겠죠? 네, 그래서 답이 27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때도 봐보세요. 내가 파이 썼어요? 안 써요, 잘. 잘 안 써요. 오히려 생기초 문제에서나 이제 공식 쓰죠? 조금만 난이도 살짝만 올라가도 안 써요.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괄호 3번이 너네가 처음 공부할 때 조금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중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고 했죠. 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의미가 뭐냐면, 자, 공역은 그냥 y 집합 안에 들어있는 그 원소들이 공역입니다. 그리고 치역은 뭐냐면 그 공역 중에서 화살표를 받은 아이들입니다. 그럼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 거냐면 이 5, 6, 7 있죠? 공역의 원소인 얘네들이 화살표를 하나씩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쓴 말이 됐나요? 자, 그래서 그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조금 길 텐데 적어 볼게요. 공역의 원소가 화살표를, 자, 색깔 체인지, 적어도 1개 이상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화살표를 적어도 1개 이상 받는 거예요, 다. 공역의 원소가 화살표를 적어도 1개 이상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너네가 앞에서 했던 문제랑 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입니다. 이게 납득이 되면 너네 이해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자루 2명한테 줄 건데 2명 모두 1자루 이상씩은 받으래죠. 이게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이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얘는 방금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난이도는 얘가 훨씬 높아요. 왜냐면 함수 여서라는 글씨 때문이 아니에요. 앞에 문제는요 2명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요 명수로 얘기하면 3명에 대한 문제예요. 자,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2명일 때는 우리가 아까 몰빵되는 것만 빼자고 했잖아. 몰빵되는 게 한 사람한테만 몰빵되는 걸 빼면 되는 거였지. 근데 3사람이면 문제가 발생해. 한 사람이 몰빵으로 받을 수 있지. 근데 2사람만 몰빵으로 받을 수 있지. 아니 5, 6, 7이 사람 이름이라고 했을 때 5, 6만 화살표를 받는 거야. 근데 이게 뭐였어? 5, 6, 7이 모두 골고루 받아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7번까지 다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생각할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됐네? 자, 그럼 앞에 거랑 똑같이 풀 거기에 일단 괄호 1번에서 구한 전체를 일단 써주고요. 거기서 빼줄 겁니다. 필요 없는 걸 빼겠다는 거죠. 일단 필요 없는 게 가장 단순하게 뭐예요? 한 사람이 몰빵으로 받을 때겠죠. 그건 몇 개네? 3가지겠죠? 5번이 그럴 수도 있고 6번이 몰빵 받을 수도 있고 7번이 몰빵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사람이 몰빵 받을 수도 있겠죠. 그치? 그럼 그 경우의 수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천천히 얘기해 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천천히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자, 일단 5, 6, 7 세 사람이 있어요. 다시 우리가 찾는 경우에서는 화살표를 두 사람이 몰빵으로 받는 걸, 두 사람이 받는 거를 뺄 거예요. 그걸 찾을 거야.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5, 6, 7 중에서 화살표를 받을 두 사람을 골라줘야 돼. 직접 쓸 수도 있겠죠. 5, 6일 수도 있고 6, 7일 수도 있고 5, 7이 그럴 수도 있겠죠. 총 경우에서 3개지. 아니면 3명 중에서 2명 고르는 거니까 3시2로 하면 되겠죠. 그냥.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또 뺄 거니까 빼기 해주고 3 곱하기 들어갈 거야. 자, 이 3은 5, 6일 수도 있고 6, 7일 수도 있고 5, 7일 수도 있는 거야. 같은 말로는 3시2야. 그럼 너네가 이제 확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걸 직접 너네가 생각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잡아요. 5, 6이었다고 치자고요 이제. 그럼 얘네들만 화살표를 받아야 되는 거지. 얘네 화살표 받으면 안 되죠.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인 거예요 이제. 아 이거 제외야. 이건 아까 2번 문제야. 두 군데죠. 두 군데죠. 두 군데죠. 두 군데죠. 두 군데죠. 총 16가지가 나오겠죠. 그치? 얘 두 군데, 얘 두 군데, 얘 두 군데, 얘 두 군데. 서진아.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또 있어요. 이 16개가 다 될까요? 16가지는요 5한테만 몰빵된 경우에서도 들어있어요. 6한테 몰빵된 경우에서도 들어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경우에서는 뭐예요? 2개한테 골고루 가야 되죠. 그럼 그건 나한테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한 거죠, 또. 16개 중에서도 다 필요한 게 아니죠. 몇 개가 나한테 필요 없죠? 2개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씩 써야 돼요. 이래서 어려워요. 3개부터가 돼요. 그러니까 뭐야? 진짜로 너네가 상황에 참여해야 돼. 너네가 진짜 화살표를 쏜다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알지?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81 빼기 3-40입니다. 그래서 답은 36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선생님 안 된 거 있어요? 괜찮아요? 준이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집에 가시기 전에 프린트 안 받은 친구들만 잠깐 기다려 줍시다.